안녕하세요.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입니다. 유통, 물류통, 소비앤드 글로벌통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테마가 물류센터와 풀필멘트에 대해서, 풀필멘트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은 있는데 명쾌하게 정리한 게 없어갖고요. 제가 한 15년 전부터 아마존이 2000년 전후했을 때 저는 이제 일본에서 필필멘트하고 라스트 마일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이렇게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와 필필멘트를 갖다가 한 2회 정도, 그러니까 오늘 하고 다 다음 정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종합 정리하겠습니다. 필필멘트도 국내가 있고 해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종합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즘같이 있죠.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매일같이 집에서 홈의 시대다 보니까 집에서 주문하는 양은 늘어난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걱정은 진짜 그 패키지 포장이네요. 그쵸?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졌죠. 사다 배달해서 먹는데 어. 그 플라스틱이 일주일에 한 번씩 버리는데 너무 많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문제도 그렇고 그래갖고 사실 배달할 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갖고 오는데 참 이게 가면 갈수록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문제인데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집에서 배달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요. 거기에서는 물류센터의 기능도 커졌고요. 물류센터의 속도. 자, 항상 박 PD님이 물어보는 거, 박사님 패러다임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그때 제가 힌트 줍니다. 물류의 패러다임, 물류의 속도전의 경쟁이 시작된다. 근데 속도전은 어때요? 라스트 마일은 무조건 빨리 갖다 줄까? 돈을 써서 빨리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에서 돈을 최적화할 수 있는 물량을 만들어서 빨리 갖다 주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갖다 주면 한 사람이 갖다 주면 최고 빠르잖아요. 근데 비용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든 기업들이 퀵 라이더라든가 1톤 차량의 배송이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편의점은 도보 배송까지 지금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요즘 광고가 나오는 게 네. 그 이제 오늘 배달은 두 번째 배달인데 네. 내일은 네 번째고, 왜 배달하는 사람이 그때 다르고 그렇게 선전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럼 이제 개인가 배송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거를 좀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편의점의 기능에 지난번에 설명했죠. 편의점은 시간, 장소, 구매 편리성이 기본이고 컨텐츠의 편리성에다가 그 다음에 배송까지. 편의점에서 이제 배달 배송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고정 인력을 픽스 시키면 좋은데 점포에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픽스를 쓰면 어때요? 보험부터 고정비를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외부에 아웃소싱 하든지 퀵 라이더 계약한 기업들 하면 사람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면 A가 간다, B가 간다, C가 간다를 명확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이건 이제 택배 얘기하다가 전자상거래나 이제 B2C의 기업들, B의 기업들이 물건을 팔 때 보면은 사실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우체국 택배만 쓴다. 우리는 CJ 대한통만 쓴다. 우리는 롯데만 쓴다. 그게 좋긴 좋은데 이 쓰는 광고를 하든 프로모션을 하는데 이게 또 수시로 바뀌어요. 계약 조건, 계약 기간, 1년이든 언제도 또 동시에 두 군데 쓰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걸 지정하면 좋긴 좋은데, 지정하에서 또 똑같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누가 온다, 안 온다가 픽스하기 쉽지 않죠.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류센터의 기능과 회전율이 변화한다. 자, 물류센터에는요, 과거 같으면은 뭐든지 센터 안에 다 갖다 넣었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SKU입니다. 심지어는 많이 제거해갖고, 근데 요즘은 전자상거래의 필필멘트의 포인트는 필필멘트 수주 이행이에요. 주문받은 걸 확실하게 해서 출고 나가는 건데, 그 많은 상품보다는 주문이 와서 빨리빨리 회전돼서 나가는 상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앞으로 물류센터 회전율 속도전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 시장에 필필멘트하고 맞물려서 같이 커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상품 보면 사원 상품보다도 요즘 먹거리 상품 아시죠? 네. 자, 프레시 배송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네. 저온 냉동까지는 그래도 저온 냉장 같은 거 신선도 상품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요. 하루에 먹거리의 생활 필수품,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하는 상품들은요, 계속 양이 이제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전율이 지금은 한 번밖에 안 되던 게 2회전, 3회전까지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물류센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도 이제 참고로 한번 들으시면,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거, 사원 상품. 이런 게 다 사원이죠. 볼펜, 여기 보니까 그래요. 마우스 이런 게 다. 그 다음, 저온 상품, 냉장, 냉동 있습니다. 냉동 같은 경우는 꽝꽝 얼린 거죠. 그래서 상품의 종류와 카테고리별로 분리해서 보관하는데, 항상 주문이 들어오면은
주문이 하면 발주하면 물류센터에 떠갖고 거기서 어느 상품 몇 개 하면 거기서 이제 피킹해갖고 합포장해서 출고에 나가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갖다 쭉 하다 보니까 물류센터에는 동선이 참 이게 빠른 동선을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센터 안에서 움직이면은 센터에서 아무리 물류센터 잘 어때요? 최종 고객 소비자한테 갖다 주는 건 뭐예요? 배송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배송에 치열한 경쟁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보면요. 짜장면도 공원에서 배달해주고, 바닷가에서 배달해주고, 심지어는 산에 뭐 등산 정상은 아니래도 낮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나라 없어요. 그래서 라스트 마일에 퀵 최고 빠른 나라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좋은 나라. 배달은 좋은데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코스트 비용이 많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전체 물류 비용에서 50에서 60% 이상이 장거리 노선하는 수송, 단거리 하는 배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류비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비싼 거에 만약에 비용을 많이 투자한다 보면 그만큼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송이 승부가 되는데 빠른 배송, 안전한 배송, 확실한 배송. 제가 여기 하나 또 추가합니다. 언택 시대에는 방역이 가능한 배송입니다. 방역하면 어떻게 생각나요? 배송한 사람이 방역하고 왔어요. 배송한 사람이 방역이요? 박사님이 얘기할게요. 선생님도 저도 이제 홈에서 많이 시켜 먹거든요. 뚱아도 시켜 먹고 뭐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따금 시켜 먹으면요. 마스크는 기본이고요. 그 뭐라 그래 이름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 네. 딱 내린 거 있잖아요. 그거 딱 하고 장갑은 기본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접촉 비접촉이잖아요. 꼭 그거 아니지만은 손에서 손으로 또 옮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갑 끼고 근데 카드 할 때 또 그냥 카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아 요즘 그 배달 앱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배달 예. 앱들로 하면은 그냥 집 앞에다가 놓고 가주세요라고 써놓으면은 이제 사람이 직접 대면으로 안 아니, 받고 결제를 해야 되니까. 아 결제는 앱에서 그냥 사전 결제. 네. 아 맞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앱이 아니라 이렇게 갖고 이제 주시면은 주는 사람도 이렇게 떨어져갖고 나도 이렇게 받아갖고 이렇게 이제 이런 세상이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송의 역할이 중요해갖고요. 1톤 탑차죠. 택배라는 탑차나 퀵라이더 뭐 여기요 배민 그다음에 어디에 그래요 메시코리아 부릉 해갖고 다양한 쪽에서 심지어는 동네 배송까지 해갖고 500m에서 1km, 2km 반경에서 갖다주는 이런 배송이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특징 하나 있죠. 주문해갖고 10분 안에 안 가져오면은 클레임이죠. 아 근데 피자는 옛날에 20분 30분 이해 가잖아요. 이거 짜장면이든 뭐 이게 볶음밥도 하면은 볶는데 5분이잖아. 근데 이건 이제 여담이라 그러는데 빠른 배송 때문에 얘기합니다. 어느 중국집은요 24시간 영업하는 데는 예상 수주량을 계산해 갖고 미리 만들어. 나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감독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서 와도 되나?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그러면은 막 하면 홀에 손님이 와서 먹든가 아니면 주문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 분석도 감이라는 게 있지만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이제 물류센터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정량 적재 접수예요. 적당한 양을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곳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뭐 이제 물류센터 기능에 따라서 최적화된 물류센터의 활용이 중요해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또요 물류센터에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만 설명했습니다. 물류센터의 기능이 5가지 있습니다. 자 상품을 공장에서 오든 제조업소는 보관해야죠. 자 그러면 상품이 들어오면 로케이션이나 해서 몇 번 A존이라든가 몇 번 선반에다 집어넣으세요 하면서 이제 넣죠. 그러면 이제 주문이 오면 어때요? 뭐 넣다 뺐다 하잖아요. 우리 이제 지게차를 사용하다가 그걸 하역이라 그래요. 자 물건이 주문해서 이제 출하해서 나가기 전에 어때요? 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또 합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유통 가공이라 그러고요. 또 주문해서 나가면은 거기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거리는 수송, 단거리는 배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유통상품들 같은 경우 보면은 한 개가 아니라 우유도 2개 묶어. 그건 뭐라 이제 특가 상품? 특가 상품이. 뭐 우유도 2개 묶어갖고 거기다 또 안 팔리면 또 그 새끼 우유 있잖아요. 200ml짜리 그 랩핑해갖고 그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쪽으로 계속 물류센터에는 그 작업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물류센터에 이제 저기가 차량이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이제 차량에 들어오는 동선이 있어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물건이 입구에 들어오면은 센터에서 일로 나가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가면 어때요? 겹치는 게 없잖아요.
자, 두 번째는 들어와서 왼쪽으로 나가고 가장 지금 평이한 게 뭐냐면은 입고 라인에 쭉 이렇게 하면은 1톤 차부터 해갖고 보통 우리가 배송할 때 냉장차 같은 경우는 택배 탑차들은 다 1톤인데요. 우리나라 1톤 차가 아니고는 뭐 4.5톤, 5톤, 그 다음에 장거리 수송화 차량 같은 거 11톤 차, 그 다음에 더 큰 대형차, 뭐 코카콜라 같은 거 실은 거 25톤 차, 더 큰 거 같은 경우는 40피트 컨테이너 이런 게 지금 차량이 다 물류센터에 접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 용어로 도크인데 도크에 캐노피, 이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캐노피를 갖다 레벨을 통하든가 아니면 낮은 차 같은 경우는 낮은 차에 도크가 있고요. 근데 큰 차는 높이에 따라서 다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구 라인이나 이 방향이 너무 중요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온도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이제 상온, 냉장, 냉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제가 여기다가 자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상온은 25도까지고요. 상온 식품은 가공식품, 과자. 정온 식품은 뭐 우리 쉽게 먹는 이제 삼각김밥 있잖아요. 삼각김밥, 초콜릿, 그 중간 온도대는 15에서 20도입니다. 자, 냉장 같은 경우는 0도에서 10도고요. 보통 이제 첨가물, 유제품, 저온 축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저기 꽝꽝 얼린 거 있죠. 냉동, 마이너스 18도 이하를 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냉동 식자재,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5, 냉동 아이스크림,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0도. 다음, 초냉동품 마이너스. 여기서 제가 잠깐 그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참치라고 들어봤죠, 막으로. 네. 참치는 이게 이제 뭐 원양은 뭐 우리가 뭐 인도양을 간다 아니면은 일본에는 홋카이도 밑에 있는 아오모리 거기를 잡든가 전 세계에서 이제 마그로가 이제 참치가 잡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어획량도 제한돼 있습니다. 너무 빨리 잡으면 빨리 먹으면 없어지니까. 근데 이걸 잡아갖고 생명선은 뭐예요? 안전하게 먹고 그 다음에 온도 관리잖아요. 잡으면은 마이너스 일단 얼음도 넣고 거기 냉장고에 마이너스 60도에서 급속 냉동을 시킨답니다. 그럼 이제 참치가 이제 이동해갖고 냉동고로 오면은 마이너스 60에서 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딱 죽어갖고 냉동시켜서 급속 냉동이죠. 해동시키면서 다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앞으로 냉동 기술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변화 혁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거 여러분 물류센터에는요 물건이 들어오면 입하, 보관, 피킹 업무, 유통가공, 건품, 포장 업무, 분류 그래서 출하 이 일련의 업무 과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풀필멘트를 한번 좀 설명하고 풀필멘트의 국내 해외 사례, 물류센터 사례는 또 설명했지만 자, 풀필멘트는요 심플하게입니다. 전자상거래가 급속하게 시작할 때 처음 만든 게 아마존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기존의 물류센터는 보관하는 것도 많지만 상품 종류가 많았잖아요. 풀필멘트는 최적의 보관에서 빨리 나갈 것만 움직이는 게 물류센터. 그러니까 주문이 오면 주문에 맞춰서 최적화된 걸 만들어서 출하시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수주 이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필멘트는요 상품이 수주된 다음에 발생하는 물류센터의 업무 전반으로 고객의 물건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주문 처리 과정을 갖다 물류센터. 그러니까 주문 와서 아래에서 만들어서 출하까지 나갈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풀필멘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999년에 아마존이 처음에 물류센터 명칭을 풀필멘트 센터라고 했습니다. 1994년에 이제 제프 베조스에서 아마존 시작하면서요. 아마존은 3년, 5년을 계속 투자를 하니까 러닝코스트 투자하면서 적자를 냈어요. 그다가 어느 정도 이익 구조가 나오면서 물류센터. 아니, 당시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갖다가 CD, 책부터 주문해갖고 팔 때 없대요. 그래서 창고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규모가 커지니까 어때? SKU가 많아지니까 물류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류센터를 잘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문가를 누구한테 갖고 왔냐면 1990년대에는 미국에서는 월마트가 물류를 제일 잘했어요. 전 세계 유통기업 지금도 1위 월마트는요. 인공위성까지 쌓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월마트에 있는 처음에 월마트 출신을 영입해갖고 물류 방식을 갖다가 한번 좀 동일하게 해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패러다임 바뀔 수 있는 포인트. 월마트는 다 오프라인 매장이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 또 물류센터에서 오프라인 갖다 소비자가 사서 가져가는 거 할 때 어때요? 마인드가 오프라인이니까 어때요? 적정 재고를 놓고 오프라인 매장마다 라우팅 놓은 점포별로 주문량에 의해서 팔린 물건만 갖다 주면 됐거든요. 근데 전자상거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월마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오프라인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아마존형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형 물류센터 만든 그게 바로 풀필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커머스라 그래갖고 아마존 전용 이커머스 물류를 해서 고객의 주문을 예측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고를 해서 물건이 팔리면은 그냥 팔린 만큼만 갖다 넣으면 되는데
풀필멘트 센터는요. 물건이 한 100개 있다 하면 100개 팔리고 나면 어때? 물건 없으면 재고 손실이잖아요. 수요 예측까지 하는 거예요. 재고 예측까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마켓컬리 아시죠? 네. 마켓컬리는 신선도 상품 팔잖아요. 제일 고민하는 게 마켓컬리도 상품 수량 종류가 많지만은 이 상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때? 더 이상 소비자가 고객이 주문을 못하면 어때? 그 다음에 딴 데 가든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일별, 시간대별, 주간별 예측치를 해갖고 이 정도 물량이 팔릴 걸 갖다가 물류센터에 재고량을 넣어놓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박 PD님? 네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물건이 다 팔렸으면 솔트아웃, 솔 하면 뭐 들어와서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아마존이 했던 게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가 주문 예측을 했고요. 사실은 그냥 처음에는 주문 예측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실패도 좀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당시에 이제 제프 윌크라고 SCM 전문가를 영입합니다. 자, SCM은 뭐냐면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니까 물건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 업무 프로를 갖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국내, 국외.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제조업, 유통 모든 분야에선 SCM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급망 관리라 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바뀌어지기 시작했고요. 전국의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풀필멘트 센터가 전국에 있으면은 어디에 몇 개가 재고가 말하자면 재고 실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파악하면서 거기에 맞추면 이제 물류센터의 중요한 게 뭐냐? 포장의 일관성이에요. 자, 포장 한번 보세요. 포장지는 이만한데 물건을 한두 개는 뭐 어때요? 비용도 문제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합포장할 때 보면 제가 할 때도 쿠팡도 그렇고 마켓컬리도 택배하는 회사들도 보면 포장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작은 포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게 또 큰 포장 같은 경우는 큰 거에 넣고 그 다음에 랍핑해 갖고 파손 안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 갖고 이제 포장 종류를 아주 일관성 있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시간도 비용도 단축하니까 2분의 1로 그 당시에 줄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 후에 만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존 프라임하고 들어보셨죠? 이길 배송 시스템. 그래서 일단은 물류센터, 풀필멘트 센터가 기능을 하고 최적화가 되다 보니까 주문 오면 빨리빨리 갖다 줄 수 있는 배송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라임 서비스가 진행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풀필멘트의 국내, 해외 선진 사례, 그 다음에 현장을 좀 설명드리겠지만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잘 만드는 물건이 전 세계 물건이 남아도니까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 물류를 잘해서 비용을 세이빙하는 단가 경쟁이 너무 중요했고요. 그러니까 물류비를 절감해야 되고 대부분 사람들의 마인드는 오프라인에 의존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는 뭐 제프 베조스가 어디 출신인가 아시죠? 미국의 뉴 월가입니다. 뉴욕의 월가 출신은 저기 부사장이 그 당시에 뭐 연봉이 10억 달러였으니까요. 엄청났습니다. 그거 버리고 이게 사업한 겁니다. 자기 와이프하고 공동 창업자. 그 셔터 내리면서 94년에 시작하면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시장이라든가 예측이 있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이 시장은 글로벌까지 가겠다 해갖고 지금 아마존이 전 세계 10몇 개 매장을 가질 정도로 시장 규모는 지금 무한대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투명한 소비자를 갖다 끌어들이는 게 아마존이 처음에는 뭐 월마트의 어떤 고객을 유입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하겠다 했는데 지금 전 미국 시장에서 미국 유통시장이 지금 10%를 아직 못 먹었답니다. 아마존이.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아마존은 그냥 계속 커가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무한대 시장인데 제가 이제 풀필멘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은요, 우리 박 PD님이 질문한 거. 박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 마지막 아이디어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언택 시대부터 기존의 마케팅, 유통 확 바뀌지 않지만요, 기존의 툴들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왜냐? 지금은 플랫폼에 언택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모여서 개인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모여온 사람한테 나눠줬으면 돼. 근데 지금은 개인한테 갖다 주면 개인한테 또 맞춰줘야 돼. 그래서 이제 마케팅, 유통, 물류 모든 부분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디테일한 게 서서히 같이 바뀌어갈 것 같으니까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물건이 많이 팔려서 나가면 최고지만은 물건이 안 팔리는 건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전자상거래 언택 시대는 풀필멘트의 기능 중요성은 더 커진다. 그래서 이제 다음 2탄 시간에 제가 해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풀필멘트는 여러분이 주문한 걸 안전하게 수주 이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갖다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